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미원이나 무슨 뭐 이 조미료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많이. 암 환자들에게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암의 종류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맞춤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요즘 맞춤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이 운동이랄지 음식이랄지 어떤 즐거움의 추구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발해서 그것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훈련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방암 수술 이후 최복자 씨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한시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다. 언제 어느 때 재발이나 전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복자 씨는 유방암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검색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담당 전문의에게 즉각 자문을 구한다.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씩 어떤 신체 변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뼈가 쑤신다거나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프다거나 고개를 들어젖히면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일반인도 똑같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좀 뭔가가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박사님하고 검진을 하려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궁금증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 7시 노동련 교수의 하루는 유방암 환자들이 보낸 글에 대해 답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문의로서 환자들로 하여금 암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치게 하고 암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옛날에는 암이 걸리면 그래서 불치이고 또 다시는 이제 어떤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것을 봤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 약제와 또 치료법이 개발됨으로써 암을 어떤 상태로 심지어는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는 그것이 마치 본인의 수명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고혈압이랑 당뇨와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마치 이제는 그것은 어떤 완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살 수 있다. 암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전문의와 환자를 직접 연결하는 암 환자 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암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들이다. 암은 이제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불치병이 아니다. 암에 대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불안이 대부분이 정확치 않은 정보, 또 자기만의 생각, 또는 전문가가 아닌 어떤 사람의 조언 때문에 그런 조언들이 부닥칠 경우에, 같지 않을 경우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의사나 아니면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암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암과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첫 번째, 살 수 있다고 확신하라. 두 번째, 치료의 주체가 되라. 세 번째, 조기 검진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라. 네 번째, 운동과 식사, 나만의 맞춤 처방을 찾아라. 다섯 번째, 암은 알아야 이긴다. 암이 난치병이다. 치료하기가 어렵다고는 얘기하지만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치료약이 발달하고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환자분들도 옛날보다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환자들 자신도
암과 싸울 준비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된 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결코 절망하고 낙담할 병은 아니다. 아무리 진행되어 있는 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4기 암이라 하더라도 10%, 15%의 생존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10분 중에 한두 분은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적절한 치료 그리고 본인의 믿음 이러한 것에 의존해서 그런 것에 기반을 둬서 치료한다 그러면 항상 희망적인 그러한 그 치료 성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2004년도 사망 원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0,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이었습니다. 간은 인체에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웬만해서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간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명의클리닉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고 명의클리닉을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간암 잡는 간박사 이승규 교수의 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울산의대 이승규 교수는 매일 간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인데요. 그동안 간이식 수술만 해도 127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간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간과 또 간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사람의 오장육부 중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으로 불리는 간에서는 소화액인 담즙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천 가지의 물질과 효소를 생산해냅니다. 담즙은 섭취한 음식을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는 등의 소화를 돕고 이렇게 소화되고 흡수된 각종 영양소는 피를 타고 돌아서 다시 간으로 이동해서 재처리된 뒤에 다른 조직에 저장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간은 또 체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내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를 인체의 무해한 물질로 바꾸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또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독성도 제거합니다. 간에 존재하는 쿠퍼 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각종 병균, 이물질 등을 끌어들여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 제 역할을 다한 호르몬이나 영양소, 혈액 찌꺼기 등 인체에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몸의 커다란 정화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붓고 황달이 생겨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간 기능은 70% 정도까지 상실돼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십상입니다. 건강한 간은 표면이 매끈하고 암정색 빛이 들어 보기에도 좋지만 지방간이 있는 사람의 간은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면서 부어 있습니다. 거기다 황달까지 있으면 약간 단단하면서 시커멓게 착색돼 있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간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껍데기가 거칠고 딱딱하며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간암이나 간경화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 간의 절반 정도를 떼어주는 생체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도 그만큼 간의 재생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은 웬만큼 상처를 입어도 적절히 관리하면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